네, 안녕하세요. 편하게 생각해보는 이야기. 편할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해보는 이야기. 편하게 생각가는 대로 해보는 이야기. 편하게 생각의 흐름대로 해보는 이야기. 네, 편생이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네, 안전운전입니다. 네, 안전운전 중요하죠. 요즘 휴가철이기도 해요. 7월 이제 말부터 8월 중순까지는 성수기죠. 여러 곳으로 이제 운전을 하셔서 이동을 하실 텐데 기분 좋게 떠났는데 이제 사고가 나고 하면은 기분도 안 좋고 이제 차라리 조금 천천히 가는 게 낫지 사고가 나면은 여러모로 기분도 안 좋고 돈은 돈대로 깨지고 이제 일정은 일정대로 다 어그러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서라도 그리고 이제 주변 분들을 위해서라도 안전운전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물론 좀 과하게 너무 지나치게 어느 정도 과하게 안전운전하는 거는 그냥 주변 분들이 좀 답답하더라도 인정을 해주고 가셔야 되는데 좀 지나치게 겁먹어서 운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저도 좀 안전하게 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한다기보다는 규정 속도를 지킨다고 하죠. 네. 규정 속도를 지키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죄송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천천히 가는 경우는 어, 보통은 보통 이제 규정 속도보다 한 10km 정도씩 10km, 20km 정도씩 빨리 달리는 도로들이 있어요. 꼭 이게 생각보다 도로 규정 속도가 제가 아는 도로는 원래 70km 제한이었다가 60km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다니시던 분들은 그 70km 그래도 이제 차가 없으면은 조금 더 이제 속도를 내서 가시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별 생각 없이 크루즈 기능을 그 최고 속도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규정 속도에다가 맞춰놓고 가면은 뒤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답답한지 옆으로 피해서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제 좀 속도를 이제 빨리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저도 그렇게 속도를 맞춰서 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좀 답답할 때가 있는 차량들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다 지키지는 못하고 네, 다들 아시잖아요. 카메라 없는 데서는 속도 조금씩 더 내시는 거 저도 조금씩 더 내서 가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게 분명 일반 도로인데 이제 레이싱 트랙으로 생각하시고 달리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로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하게 빨리 운전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빨리 운전을 하시는 거 저는 좀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하여튼 시간에 운전에 대해서 특히나 안전운전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스쿨존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지나가면서 아시다시피 스쿨존은 30km잖아요. 저는 이제 내비를 약식으로 켜놓고 핸드폰을 좀 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에 있는 속도 그 계기판을 보면서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30이었어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그 자동차 계기판에 있는 게 생각보다 조금 이제 맞춰가면은 예를 들어 30km니까 이제 30km에 맞춰가면 25km로 가고 하는 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갑자기 빵빵 하더라고요. 핸드폰을 봄 네, 핸드폰에 내비를 좀 올려놓고 보긴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핸드폰을 살짝 보고는 있었고 그러더니 그 쭉 가가지고 이제 왜 그러지? 답답한가?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속도에 맞춰서 갔어요. 가서 이제 횡단보도에 신호가 걸려가지고 했는데 그 빵빵거리던 차가 제 옆으로 오더니 핸드폰 보면서 운전할 거야! 라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신호를 지나쳐서 가시더라고요. 저는 좌회전이라서 그냥 거기서 서 있었는데 그 옆에서 소리 지르신 분은 직진 신호라서 그냥 소리만 지르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좀 벙쪄가지고 아니 내가 왜? 아니 그 스쿨존에서 30km 정도로 가고 있으면 됐지. 그런데 그분은 좀 마음이 많이 답답하셨나 봐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제 좀 좋은 말로 해주려고 했으면은 핸드폰 보면서 운전하지 마세요! 라고 이제 존중을 해줬겠죠. 그분은 상당히 많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걸로 봐서 저는 결론을 마음속으로 내리긴 했어요. 아, 저분은 많이 답답하셨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기분은 나쁘긴 했지만 그래도 아씨 저러다가 사고 안 나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지금은 많이 풀렸습니다. 그게
월요일 화요일쯤에 그랬으니까 월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그때 당시에는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거기 스쿨존이었잖아. 30km인데 거기서 빨리 달리겠다고 빵빵거린 주제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래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역시나 뭐 사람이 안 좋은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지 간에 네, 지금 휴가 처음에도 말했다시피 지금은 휴가철이기도 하니 안전운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운전을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기보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고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안전운전은 맨 처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그때처럼만 운전을 하면 안전합니다. 물론 그거를 다 못하기 때문에 그걸 깜빡하기 때문에 잊었기 때문에 혹은 옆차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어 운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 저랑 이제 다른 분이랑 이제 같은 조가 돼서 올 때 갈 때 그렇게 시험을 보잖아요. 어떤 저랑 같은 조가 된 분이 좀 운전을 많이 했다가 운전면허가 취소가 돼서 다시 재발급 받으려고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운전을 하다가 이제 몇 번 오셨었나 봐요. 그 강사분이 어, 그 분을 이제 불합격이 되고 중간에 몰고 가셨어요. 제가 오는 길에서 운전을 하는데 저는 처음으로 운전을 배우고 하니까 그 가르쳐준 그대로 했죠. 깜빡이 넣고 3번 이상 깜빡이고 이제 또 점선이 3칸 이상 지나간 다음에 차선을 바꾸고 그러면서 미리미리 속도 줄여서 횡단보도에서 멈추고 그렇게 다 했어요. 뭐 물론 저도 한 번에 붙지는 않은 게 이제 시동을 중간에 꺼먹어가지고 제가 좀 그런 그 클러치에 대한 감이 없어가지고 2단 출발을 하라고 이제 알려주는데 2단 출발을 못해서 시동이 꺼져서 그랬는데 나중에 결국 1단 출발로 해서 네, 면허 할 때는 붙었는데요. 하여튼지 간에 그렇게 FM대로 그냥 딱 이제 배운 대로 하니까 저는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강사분이 그 운전면허 취소돼서 다시 따라오신 분한테 이렇게 운전하셔야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뭐 물론 운전 잘하시는 분이었겠죠. 운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잘한다기보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안전한 하던 운전 습관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운전 표지판 있잖아요. 표지판대로 운전하면 돼요, 사실. 미리 깜빡깜빡하고 좌우 확인하고 뒤 확인하고 미리 깜빡이 켜고 그리고 가면 되는데 꼭 이제 속도를 이제 즐기시는 분들이 있는 게 좀 문제라면 문제겠죠. 물론 진짜로 급한 분들도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안전운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제 좀 비자발적으로 위험하게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음주운전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둘째 넘기고 피곤한 경우에 안전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게 되는 경우가 안전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안전운전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급한 일이 없으면 안전하게 하려고 생각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졸음운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기 저 이제 지방에 갔다가 어, 밤늦게까지 이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일찍 일어나서 돌아와야 되는 일정이었어요. 주변에 이제 좌수석도 있었고 이제 뒷좌석에도 2명이 있었고 그렇게 4명이서 타고 오는데 그 나머지 3명은 다 자고 있어요. 저는 이제 어쨌든 가야 되니까 끔뻑끔뻑 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옆 저도 위험해서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래 틀어놓고 노래 같이 따라 부르면서 그러면서 겨우겨우 왔는데 몸이 피곤한데 어쨌든 가야 되는 경우 그런 이제 불가피한 경우 그때는 졸음 쉼터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강변북로였으니까 그 깜빡깜빡 하던 때는 그래가지고 졸음 쉼터도 있을 리가 없고 졸린데 어쨌든 가야는 되고 중간에 교대해줄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나머지 3명은 다 면허가 그때 없었거든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그 졸린 눈으로 그렇게 막 눈 감았다 뜨면 막 5m, 10m씩 가가지고 깜짝 놀라가면서 그렇게 왔던 적이 있는데요. 그냥 비자발적으로 졸음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미리 잘 자고 그러는 게 가장 좋긴 한 것 같습니다. 다음날 운전해야 되는 사람들은 빨리 자야 돼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러기도 했어요. 옛날에 이제 한 90년대 중후반 내지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제 명절 때 귀성길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댁으로 가게 되면은 참 아버지들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때는 지금보다 고속도로도 몇 개 덜 뚫려 있어가지고 국도로 꼬불렁꼬불렁 하면서 지나갔어야 되는 것도 있었고, 고속도로 타다가 갈아타면서 가야 됐고, 지금은 또 내비가 잘 되어 있어서 이제 여러 군데로 방향을 잡아서 갈 수 있고, 막히면 안 막히는 길로 안내해 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는 또 내비도 없었던 시절이라서 이제 옆에서 어머니가 지도를 보시고 아버지는 운전을 하시고 했는데, 참 그때 뒤에서 만화영화 주제가를 부르면서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그나마 조금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뒤에서라도 뭐라고 이제 해주고 있으면은 그나마 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지금의 이제 운전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다는 거를 알았으면은, 그러면 좀 더 뭐 이런저런 이야기라도 하고 할 말 없어도 이야기도 하고 했을 텐데, 참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어렸으니까 뭐 참 그랬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라기보다 아버지들의 대단함, 운전을 그렇게 10시간 이상씩 하는 분들에 대한 대단함으로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이제 전문적으로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을 많이 하실 텐데, 그에 대해서 참 존경심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일이니까 하시는 거겠지만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물론 안전운전 하시려고 중간에 좀 쉬어서 휴게소도 가시고 졸음 쉼터도 가시고 하시면서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휴가철이기도 하니까 네, 안전운전을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휴가철에 유난히 이번에 어제도 저기 서산이었나요? 충청 서천에서 이제 수도권까지 올라오는데, 이제 금요일 저녁에 가서 이제 토요일 오후에 올라왔어요. 근데 유난히 이게 고속도로 주변에 사고 난 차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휴가철에도 휴가를 나름 이제 동해안으로도 갔었고 서해안으로도 갔었고 이제 뭐 좀 다른 데도 갔었고 했는데, 유난히 이번에는 사고 난 차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잘은 알 수가 없으나 하여튼 차량의 파편도 좀 많이 보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조금 더 이제 불안한 마음이 있고 안전운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 두 군데 오는 길엔 두 군데 직접 사고 난 부분이 있었고, 사고 난 차의 파편들이 중간중간 고속도로에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한 손으로는 꼽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한 5번 이상 있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요즘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니까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모로 국도로 가끔 이제 내비게이션이 인도를 해줄 때가 있는데, 국도에서도 안전운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안전운전에 대한 중요성은 이제 강조를 해도 이제 부족함이 없는데, 계속 안전운전 해야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안전운전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이 많이 성격이 급해져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저번 주에 있었던 그 핸드폰 보면서 운전할 거야 라고 소리쳤던 그분이 제가 그런 소리를 들어본 게 처음이거든요. 핸드폰 보면서 운전할 거야 라는 이야기, 물론 핸드폰 보면서 운전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정말로 그게 핸드폰 보면서 운전하지 말라기보다
네가 하는 운전 스타일이 내가 짜증이 난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분은 많이 답답하셨던 거예요. 왜 많이 답답하냐? 왜 욱하냐? 그만큼 그 안에 다른 게 쌓여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핸드폰을 보는 게 보였으니까 이제 막 소리를 친 거겠죠. 뭐라도 이제 답답하니까 풀고 싶어서. 물론 그분은 그런 이런저런 생각을 안 하셨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좀 마음속에 화가 많이 찼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급하면은 안전운전을 못해요. 화가 나면 안전운전을 못해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운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에 촉박하게 되면은 마음에 또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좀 이제 과속이나 이런 불안한 운전을 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운전할 때는 운전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저도 이제 반성할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이제 핸드폰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물론 전화를 받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핸드폰에 문자 온 거나 이제 카톡 온 거를 보느라고 이제 안전운전을 못하게 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안전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전운전을 일단 핸드폰을 거치를 해놓든가 딴 데 놓든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핸드폰을 가지고 손에 들고 있으니까 이제 쓰게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핸드폰을 봐야겠다 싶은 분들이면은 차라리 핸드폰 거치대를 사가지고 앞에다가 핸드폰을 거치해 두면은 최소한 이제 운전 가고 있을 때는 두 손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들고 이렇게 가깝게 보는 것보다 저렇게 멀리 두고 보면은 차라리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멀리 두고 핸드폰을 보는 것이 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소리 지른 분은 의도하신 바가 아니었겠지만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일단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은 이제 거치대를 그 손으로 들고 보지 말고 뭐 핸들 쪽에 두지 말고 유리창 앞쪽에 대시보드 쪽에다가 올려놓을 수 있는 거치대를 해서 음, 놓으시면은 최소한 그 주변 시야로도 이제 안전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옆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조수석에서 핸드폰은 내가 봐주겠다라고 해주는 게 확실히 안전운전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출퇴근을 할 때, 결혼 전에 출퇴근을 할 때 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운전을 해서 간 적이 꽤 있는데 아버지가 그 운전을 하시면서 핸드폰을 하시는 경우가 꽤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앞차가 출발하는데 출발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정지는 어떻게 잘 하시더라고요. 운전을 오래 하셔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종종 이제 옆에서 앞차 출발합니다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곤 했었습니다. 뭐 그래서 그렇게 옆에서 조수석에서 이제 정신 차리고 이야기해 주는 것도 동승자가 있다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사이드 미러는 잘 안 보이겠죠. 하지만 그래도 좀 불안하다 싶으면은 이제 알려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최소한 이제 그 사람과 그 앞차의 간격이나 속도 등을 봐서 일단 뭐 이제 그 운전자들이 운전을 잘하겠지만 이제 딴 데 정신이 팔린 것 같다 싶은 눈치가 보일 때는 한 번씩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운전을 하려면은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운전도 잘 해야 되지만 이제 마음가짐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운전을 하면서 들었던 말이 운전할 때 운전을 잘한다라고 생각할 때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운전을 잘해. 난 운전대 베테랑이야. 난 이제 운전할 만큼 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럴 때 사고가 난다는 거죠. 난 운전을 잘 못하니까 조심조심 운전을 해야 돼. 운전을 잘 못하니까 안전운전을 하고 사방 좌우 다 보고 긴장하면서 운전을 해야 돼. 라고 하면은 운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했잖아요. 꼭 이제 초보 운전 때는 오히려 사고가 잘 안 나요. 조작 실수가 아니면은. 그런데 이제 좀 운전을 좀 하나 보다, 운전을 좀 한다, 혹은 긴장이 풀렸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딴짓을 하게 돼요. 꼭 이제 나는 잘하니까 이거 핸드폰 좀 보면서 해도 돼. 라고 하다가 사고가 날 수가 있고, 이거 나 주차 잘하니까 뭐 대충 하면 돼. 라고 하니까 이제 뒤로 박는 거고, 그러는 거고.
나 운전 잘하니까 이 정도면 꺾어도 돼. 이렇게 하면 하니까 꺾다가 옆에 기스 나는 거고 그런 겁니다. 물론 그 세 가지가 다, 네, 제가 다 한 건 아니고, 좀, 비슷하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차 앞부분이 찌그러진 게 제가 그런 건데요. 제가 운전 배운 초기에, 네, 찌그러뜨렸습니다. 네. 돈 많이 벌면은 차 한 대 뽑아드려야죠. 하여튼 이제 운전을 잘한다라고 내가 자신감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사고가 나니까요. 꼭 혹시나 보시는 분들은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항상 조심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운전이니만큼, 나는 운전을 잘하는 게 아니고, 오래 한 거다. 사실 그게 팩트죠. 내가 운전을 잘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잘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방심을 하게 되니까, 방심을 하게 되면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앞으로도 잘하는 게 아닌 거죠. 그냥 운전을 오래 한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오래 한다고 잘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잘할 수는 있어요. 잘할 수는 있는데 방심하는 순간 이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뭐 이제 폭우 때문에 몇 번 사고가 난 곳이 있죠. 방심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이제 사고가 나고 그런 거겠죠. 다른 이제 사고가 나는 케이스도 이제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 같은 경우에는 그쪽 담당 지자체에서 하는 이야기나 그런 데도 조금 이해는 돼요. 유례 없는 폭우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대비를 했거나 좀 이제 방심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대비를 못했으면은 사후 처리라도 잘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하니까 그런 거예요. 타성에 젖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다들 긴장하시고 이제 운전을 너무 긴장하면 또 이제 굳어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급발진 사고 같은 경우에 조작 미숙으로 판단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웬만하면은 이제 그래요. 기계를 이제 제 자동차를 좀 이제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동차 좀 그쪽 업계나 기계 쪽 업계에서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급발진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신호가 완전 엉뚱한 신호가 나올 리는 없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설계도대로 일단 설계도대로 나간 걸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생기면 전자계통으로 먼저 생기지 기계적인 실수로 나오지는 않을 건데 전자적인 계통으로 나오더라도 웬만하면은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그 매우 드문 경우가 내, 내 경우다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긴장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악셀과 브레이크 이거를 헷갈리지 않도록 이제 동생이 운전 배우고 얼마 안 됐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고 해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악셀과 브레이크를 헷갈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라고 해가지고 내 몸 심장 쪽에 가까운 게 브레이크다라고 그렇게 저는 알려줬어요. 몸에 가까운 쪽이 브레이크다. 넓은 게 브레이크기도 하죠. 그리고 또 작은 게 악셀이기도 하고 그리고 악셀을 밟으려면 좀 더 팔을 멀리 뻗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더 몸에 가까운 쪽이, 내 몸하고 가까운 쪽이 브레이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이드 미러는 당연히 잘 봐야 되는 거고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하지 마시고요. 안전하게 하시면 돼요. 다들 아시는 거예요, 사실. 다들 아시는데, 다들 깜빡하시는 거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서 운전들 잘 하시고,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15분 정도에서 이거를 계속 끌고 나갈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래도 어느새 24분이 넘어가고 있네요. 네. 하여튼, 안전은 여러 번 강조해도 이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꼭 그래요.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이제 사고 나시는 분들도 익숙하니까 하던 대로 해서 그러다가 실수하면 삐끗해서 사고가 나는 거죠. 어, 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전수칙이라는 거는
그 실수를 최소화하도록 그게 설계되어 있는 게 안전수칙이겠죠. 그래서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이제 산업 현장이든 이제 운전하는 현장에서든 이제 안전수칙을 잘 지키시고 사고 없는 이제 하루하루가 모여서 사고 없는 1년, 사고 없는 일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전운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 번 강조를 해도 이제 부족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합니다. 네, 안전운전 하시고 네, 다들 네, 행복한 네, 무사고 인생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